Back from the dead. 안녕하세요, 베스컴 박시장입니다. 드디어 수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던 AMD 젠2 프로세서가 출시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텔 CPU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컴퓨터 견적을 맞춘다 해도 대부분이 인텔 CPU를 떠올렸었는데, 라이젠 1세대가 발매를 하면서 완전 달라진 AMD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성능하고 좀 호환성 면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고, 2세대로 바뀐 피나클 리치부터는 성능, 가격, 호환성 면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을 이루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인텔의 압도적인 독주를 끌어내리면서 엄청난 점유율 상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호환성, 그리고 인텔 CPU에 비해서 뒤처지는 게이밍 성능 때문에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인텔 CPU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과연 이번에 나올 젠2 라이젠 3세대 CPU는 성능, 호환성, 가격 모든 면에서 인텔을 넘어설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이 젠2를 위해 존버를 타고 루머 엄청나게 쏟아지고 격차가 어마어마한 벤치들 나오고, 그 결과를 이제부터 하나씩 보실 수가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베스컴 채널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라이젠 젠2 신형 프로세서 모든 라인업을 인텔 CPU랑 용도별, 가격대별, 다양한 게임들까지 비교를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량을 좀 많이 찍어서 한 번에 올리려고 하면 업로드가 또 막 3일, 4일 이렇게 걸리니까 짧게 테마별로 찍어서 업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저희 애들한테는 7월에는 아빠를 볼 수 없을 거라 미리 말을 해뒀고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갖고 싶어하는 해리포터 지팡이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자, 과연 존버는 승리할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AMD 젠2 라이젠 5 3600 마티스 CPU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테스트는 두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3600 CPU를 가지고 B450 칩셋 보드랑 또 X470 칩셋 메인보드, 또 X570 칩셋 메인보드, 총 3가지 칩셋 메인보드를 사용을 해서 보드를 바꿨을 때 좀 더 나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일단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텔 CPU랑 비교해서 배그 프레임 테스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이젠 3600 CPU의 가격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 26에서 27만 원 앞뒤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3600 모델은 6코어 12스레드 모델이고요. 기존 피나클 리치 2600 모델을 대체하는 모델이거든요.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12나노 공정에서 7나노 공정으로 공정 개선이 이루어졌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L3 캐시가 16메가에서 무려 32메가로 2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은 없는 모델인 건 아시겠지만,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그래픽 카드는 장착해 주셔야 돼요. 기본 클럭은 3.6GHz고요. 최대 부스트 클럭은 4.2GHz입니다. 무조건 4.2GHz가 터지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최대 부스트 클럭은 4.2GHz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이쯤 보셨으면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게임이 얼마나 잘 되냐 답답해 하실 텐데, 그래도 신제품이 나왔는데 스펙은 한번 대충 읊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몸풀기로 라이젠 3600 CPU랑 그래픽카드는 RTX 2060을 사용을 했고요. B450, X470, X570 세 가지 보드를 사용을 해서 프레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3600 CPU 같은 경우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라이드 PBO라고 부르죠. 시스템이 알아서 CPU 온도와 메인보드 쿨링 상태에 따라서 오버클럭킹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X 시리즈가 아닌 3600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PBO를 설정을 했을 때 보드별 차이가 있는지, 고가 보드에서 좀 더 잘 되는지 이것들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서 3600을 구입할 때 굳이 보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기존 라이젠 사용자가 안 해도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텔 CPU 비교 진행하겠습니다. 메모리 오버클럭은 하지 않았고요. 모니터는 FHD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울트라 옵션 테스트했고요. 윈도우 빌드 버전은 1903 최근에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으로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번 정도 한 사양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프레임 오차가 1에서 2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 부분 감안하시고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했을 때 영상 보여드릴게요.
울트라 옵션으로 했을 때 원본 영상에서는 평균 109프레임에 하위 64프레임이 나왔고요. 리플레이로 돌려봤을 때 국민 옵션하고 다른 점은 원본 영상이랑 리플레이랑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신기했습니다. B450으로 했을 때가 평균 109프레임에 하위 65프레임, 그리고 X470으로 했을 때 평균 109프레임에 하위 1% 64프레임, X570으로 했을 때도 평균 109프레임에 하위 64프레임으로 거의 똑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PBO가 제대로 먹히지가 않으니까 클럭 변화가 없고 그로 인한 성능 차도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3700X나 뭐 3800X 이런 X 시리즈 모델을 가지고 보드별 테스트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후 하나씩 천천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스트 영상 보여드릴 건데요. 인텔 CPU 9400F, 9600K, 그리고 AMD CPU는 라이젠 피나클리치 2600, 그리고 마티스 3600, 요 총 4가지 CPU를 가지고 역시 동일한 RTX 2060 그래픽 카드로 테스트를 했고요. 메모리는 16기가에 8기가 2개를 장착한 듀얼 채널 구성입니다. 총 4가지 CPU를 가지고 앞서 메인보드 테스트 때 했던 플레이 영상을 가지고 리플레이를 돌려봤어요.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 국민 옵션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라이젠 2600 같은 경우는 평균 110프레임에 하위 64프레임이 나왔고요. 3600은 훨씬 높은 평균 140프레임에 하위 81프레임, 그리고 9400F가 평균 136프레임에 하위 78프레임, 그리고 9600K는 143프레임에 하위 8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인텔 CPU는 B360 보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오버는 따로 해주지 않았고요. 순정 상태로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 2600 같은 경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이미 벤투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얘기 안 해드려도 되겠지만 리플레이가 아닌 실제 플레이를 해봤을 때 좀 스터터링도 발생하고 해서 일단 논외로 치고 굳이 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머지 CPU 3개 9400F랑 9600K, 3600을 비교했을 때 3가지 CPU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끊김도 없었고요. 각 CPU별로 리플레이가 아닌 게임 플레이도 다 해봤거든요. 보시기 편하게 리플레이를 보여드리는 건데, 리플레이로 봤을 때는 9400F랑 9600K, 3600 큰 차이 나지 않는 선에서 프레임이 다 비슷한 걸 알 수가 있고요. 9600K가 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지만 뭐 크게 체감할 만한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울트라 옵션 보여드릴게요. 울트라 옵션에서는 라이젠 2600이 평균 106프레임에 하위 58프레임, 그리고 3600은 평균 109프레임에 하위 64프레임, 9400F가 평균 110프레임에 하위 65프레임, 9600K가 116프레임에 하위 6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국민 옵션과 마찬가지로 울트라 옵션에서도 9600K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곤 있는데 뭐 월등히 막 20-30프레임 높은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높은 한 10%? 10% 되나? 10%도 안 되나? 한 7% 정도 왔다 갔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3600하고 9400F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뭐 뭉뚱그려 요약하자면 뭐 3가지 CPU 뭐 체감할 만한 큰 차이는 없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번 테스트만 해보고선 느낀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테스트만 가지고 좀 뭐라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 게임 패치, 드라이버 패치, 가격 변동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텔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AMD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양쪽 진영 다 전투력이 너무 극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말을 뭐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대충 그냥 저 아저씨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3600이니까 3600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피나클릿지 2600이나 이걸로 배그를 했을 때랑 3600으로 배그를 했을 때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안정적이었고요. 항상 저희 게임 테스트하는 FPS를 좋아하지만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평화주의자 장대리의 얘기를 빌어보자면, 인텔 CPU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계속 우아 하면서 하더라고요. 정말 잘 된대요. 끊김도 없고, AMD의 고질병이었던 그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프레임드가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었어요. 사람 있는 쪽을 쳐다봐도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인텔 CPU인지 뭐 AMD CPU인지 모르게 그냥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이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피나클릿지와 마티스 3600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진짜 인텔 CPU와 AMD CPU 선호도와 예산, 용도에 따라서 원하시는 모델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해서 AMD CPU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성능을 보고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CPU가 나왔다는 거죠. 앞으로 좀 더 테스트는 해봐야겠지만 일단 배그 한정에서는 딱히 이 제품의 단점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만 현재 26에서 27만 원 전후로 형성될 거라는 이 가격이 문제거든요. 이게 굳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출시가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당장 가격적인 면에서 전혀 메리트가 없거든요. 9600K는 뭐 오버클럭용 CPU고 보통 9400F 쪽이 더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9400F랑 3600을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성능도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배그에 한해서예요. 배그에 한해서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고요. 가격차가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CPU 간 가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면 6스레드가 더 많은 AMD CPU를 쓸 상황이라면 AMD 3600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난 주로 집에서 게임을 하고 배그하고 뭐 이런 게임들 위주로 할 거다라고 한다면 딱히 3600을 선택해야 될 장점은 안 보이거든요. 요즘 게임 대부분 6코어면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고, 몬스터 헌터 월드나 이런 좀 더 코어수를 많이 활용하는 게임은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이 게임 테스트는 나중에 업로드 하도록 할 거예요. 멀티스레드를 아주 잘 활용하는 게임에서는 또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8만원에서 9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라면 1660을 사려고 했던 소비자가 1660 Ti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되고, 1660 Ti를 사려고 했던 소비자가 2060을 장착할 수 있는 금액 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격 차가 좀 나지만 나중에 가격이 좀 떨어져서 인텔 CPU 성능이 100이라 하고 10만원이라 가정을 하고, AMD CPU 성능이 100이라 하고 또 10만원이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상황일 때 인텔과 AMD가 어떤 CPU를 선택할지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소비자분들께서 각자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테스트만 보면 3600에 한해서, 아직 X시리즈는 테스트 못 해봤으니까요, 3600에 한해서는 B450 메인보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2세대 쓰셨던 분들은 그냥 CPU만 변경을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뭐 AMD의 장점이겠죠. 새 PC를 구입하기 위해서 존버를 하셨던 분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분들한테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3600도 이 테스트 말고 좀 더 다양한 테스트 많이 해볼 거고요. 3700, 800, 900, 3950도 출시가 되면 전부 다 테스트를 해서 비교해보고 구입하시기 전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메리트가 있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아실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정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테스트들 빨리빨리 업로드 하도록 할 테니까, 바람도 꼬이네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할 게 많아져서 너무 즐겁습니다. 그동안 너무 심심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96%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